자, 맥주에 대한 모든 거 진행해 보죠. C 들어갔고요. 우리 저번에 캄라 했었고 이제 캔 들어갑니다. 캔. 어느 나라에 살고 있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따라 캔은 맥주를 운송하고 보관하는데 이상적인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크래프트 맥주를 망치게 하는 금속 악마가 되기도 했다. 불활성 플라스틱으로 안쪽이 코팅되어 있는 오늘날의 캔은 금속 재질이 주는 오염, 철막 같은 거죠. 메탈릭 같은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캔이 항상 이제 비난을 받았죠. 예, 캔에 맥주를 넣으면 그 맥주에 메탈릭이 난다. 캔은 빛으로부터 맥주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흡성분을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게 이제 라이트 스트로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외선이 맥주에 들어와서 호흡에 MTB라고 하는 물질을 건드려서 그게 분해되면서 이제 황 성분을 내는 게 라이트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이치인데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캔은 그런 걸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를 금방 차갑게 해주며 병보다 공간 효율성이 훨씬 좋아 운송 비용을 적게 해준다. 이게 이제 또 핵심 중에 하나죠. 캔이 단위당 쌓을 수 있는 효율성이 좋아서 공간 효율성이 좋아서 운송 비용을 또 절약해 주기도 합니다. 최초로 맥주가 캔을 통해 판매된 것은 1935년으로 전통적인 병뚜껑이 달린 윗부분이 솟아오른 원뿔형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을 제외하고 캔을 처음으로 적용한 첫 맥주 회사가 웨일스의 페린 포엘 브루어리였는데 웨일스면 이제 영국 안에 있는 거죠. 잉글랜드 옆에 있는. 이 당시에 페린 포엘 A를 담았던 캔이 현재 약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경매장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이다. 기본 디자인은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금 맥주가 더 잘 흘러나오게 캔 따개가 있는 360도 캔이 더 보편화되고 있다. 자, 요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최초의 캔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뿔형 디자인을 갖고 있었어요. 네,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360도 캔이 뭐냐면 위에 전체 뚜껑 자체를 그냥 따게 하는, 그래서 마치 그 잔처럼 먹을 수 있게 하는 캔이 영국에는 좀 보편화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었을 때 이미 그렇게 팔고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는 아사히에서도 그렇게 만든 캔이 한국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되고 있고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그거 따면은 날카롭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셔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캔에 대한 얘기고요. 캔은 일단은 요즘 메탈릭 안 납니다. 예, 요즘 메탈릭 같은 향 거의 캔에서 나기 힘들고요. 그 안에가 코팅이 잘 돼 있어서 메탈릭이나 기타 유치는 나지 않죠. 다만 캔에 맥주가 들어갔을 때 이제 조금 안 좋은 점은 온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맥주가 금방 좀 노화되거나 늙을 수 있어요. 그건 병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리고 사실 캔이 병보다 훨씬 더 환경에 좋죠. 알루미늄 캔은 재활용이 되니까요. 병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사용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캔을 맥주에 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이 캔 맥주에 대한 인식이 좀 저가예요. 캔에 담긴 맥주는 이 4캔만 원이라고 하는 좀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캔 맥주는 좀 저가 맥주다라고 하는 좀 인식들이 좀 강하게 있어서 일반 영업장에서 팔기가 조금 애매해요. 같은 맥주라도 좀 멋있는 병에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더 지불하고 그 맥주를 사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캔에 담겨 있으면 그렇게 않게 느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온라인 네, 온 영업, 그러니까 이 매장 영업에서는 조금 다루지 않고 있죠.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자, 카보네이션, 탄산이란 부분이고요. 이거 좀 재미없는 부분이라도 좀 얘기를 해보죠. 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발효의 자연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는 액체인 물에 쉽게 녹으며 차가운 맥주에는 이런 탄산이 상당히 들어간다. 네. 이산화탄소는 CO2는 발효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질이죠. 우리 숨 쉴 때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랑 똑같습니다. 호흡과 발효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발생물이고요. 생명을
예, 활동의 그냥 부산물이죠. 그리고 이산화탄 다시 이제 식물이 먹고 다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다시 인간이 먹고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을 내뱉고 뭐 이런 거죠. 지구 생태계 자연스러운 이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차가운 맥주에 탄산이 상당히 들어간다는 얘기는 맥주가 차가워지면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이제 비례하나? 예,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도 작아지죠.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맥주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 이산화탄소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산화할 때 온도를 낮추는 이유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과탄,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맥주에서 과탄이 일어나는 이유기도 하죠. 이거 이해하셨나요? 예, 이거 저희 비오도슨트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맥주에 이렇게 굉장히 짜잘하고 기본적인 어떤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갑니다. 맥주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캔이나 케그 같은 가압 용기에서 맥주가 흘러나오면 녹아있는 탄산이 뭉쳐 거품을 만들면서 포면으로 상승해 헤드를 만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역시 과탄의 이유 중 하나가 또 높은 맥주의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맥주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죠. 이산화탄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얘네 액체에서 다 뚫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과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잔의 온도가 높아도 역시 거품이 많아지는 이유가 생기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을 아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모르는 거죠. 압시다. 특히 이제 펍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원리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순수주의자들은 맥주의 탄산이 캐스크나 병에서 자연적인 2차 숙성에 의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크래프트 맥주를 비롯해 대부분의 맥주들은 강제로 탄산이 주입된다. 예, 강탄이라고 하죠. 예, 전혀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자연 탄산을 집어넣는 것과 외부에 탄산을 넣는 것, 그 이산화탄소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오히려 외부에서 강탄을 해서 이산화탄소의 어떤 일관성, 예, 탄산압의 일관성을 만드는 게 뭐 좀 더 뭐 상품이란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적정한 탄산량이 될 때까지 펌프를 통해 강제로 탄산 넣는다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뭐 펌프로 안 넣어도 되는데. 이러한 강탄에 의한 방법은 탄산량을 조절하기가 용이해진다. 또 이렇게 생겨난 탄산이 자연으로 생성된 탄산과 다른 감각을 준다는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 예, 맞습니다. 맥주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탄산을 그냥 갖고 있는 맥주나 아니면 외부에 탄산을 넣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느끼기로는. 맥주의 탄산량이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훌륭한 브루어리든 스타일에 맞게 탄산을 조정한다. 맞습니다. 스타일에 맞는 탄산이 있어요. 이게 또 핵심이죠. 맥주를 스타일을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라거나 필스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탄산 볼륨을 했었을 때 2.8까지 2.8 탄산 볼륨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이스비어 같이 어떤 탄산이 많은 맥주들은 뭐 3.0까지로 탄산 볼륨을 잡기도 합니다. 뭐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2.1 탄산 볼륨을 잡고요. 그다음에 일반 페일에는 2.5 탄산 볼륨을 잡죠. 이렇게 스타일마다 맥주의 탄산이 정해져 있어요. 뭐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탄산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맥주의 스타일에 맞지 않은 그런 맥주가 되는 거죠. 영국의 캐스케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서빙되기 때문에 낮은 탄산이 적합하다. 원래 기본적으로 캐스케일은 탄산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산소와 접촉이 되고 밍밍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캐스케일 같은 경우는 캐스케일은 알코올 도수가 4에서 5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빙 온도가 10도에서 13도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탄산으로 서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캐스크라고 하는 또 특별한 독특한 또 뭐랄까요 보관 용기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캐스크 맥주라고 해서 탄산 높게 잡는다고 해서 그 맥주가 이상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캐스크 맥주는 어차피 탄산 그리고 핸드펌프로 서빙이 되는 산소와 탄산 핸드펌프로 서빙이 되는 맥주이기 때문에 낮은 탄산감으로 먹는 게 이 캐스크 맥주를 먹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즐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죠.
문화의 하나로 측면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측면도 있고요. 라거 또는 필스너의 같은 스타일은 차갑게 서빙되기 때문에 청량한 마우스피를 위해 더 많은 탄산을 갖는다. 예, 맞습니다. 근데 라거는 어차피 이 청량감과 목 넘김으로 또 먹는 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페일 라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탄산을 많이 잡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탄산 다 뺍니다. 양조할 때 나오는 탄산 다 빼고 추가적인 탄산을 넣습니다. 그게 좀 더 그 맥주의 탄산의 일관성을 위해 좋고, 또 하나는 펍에 케그를 꽂았을 때까지 고려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과탄이 나면 안 되거든요. 맥주는 과탄 나면 끝입니다. 아, 너무 짜증나요. 차라리 탄산이 좀 적으면 탄산이 늘 수는 있는데 과탄을 일단 대면 그거는 너무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캐스크. 바로 캐스크가 나왔네요. 카스크, 캐스크 이렇게 부르고 영국에서는 카스크라고 불러요. 캐스크 맥주는 필터링 되지 않고 살균되지 않으며 캐스크 내에서 2차 발효를 거치는 맥주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나 질소를 넣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캐스크 맥주고, 전 시간에 얘기했던 캄나에서 이 캐스크 맥주를, 정통 캐스크 맥주를 살리기 위한 운동본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캄나가 섬세하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탄산감에 일반적으로 케그 맥주보다 거품이 적은 캐스크 에일은 영국의 독특한 현상이며 영국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한 자부심이다. 그쵸? 영국의 정통 에일이다. 그런 거죠. 우리 이런 거예요. 전통주인데 항아리에서 발효하는 전통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케그 맥주처럼 차갑게 보관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셀러 온도인 11에서 13도로 서빙된다. 예, 그렇죠. 살아있는 캐스크 에일은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캐스크를 보관하고 다루는 것은 일종의 예술의 경지로 여겨진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길게는 2, 3일, 짧게는 하루 이틀 안에 케그가 다 소진이 돼야 돼요. 심사를 통해 캐스크 에일에 적합한 장비와 스킬을 보유한 펍은 그 품질을 인정하는 캐스크 마크 배지가 수여된다. 이거 누가 하냐면 이 배지를 수여하는 게 바로 캄라죠. 그래서 그 구글에 캐스크 마크라고 치면은 캐스크 마크를 받은 펍의 지도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먹으면 캄라가 인증하는 캐스크 에일이라는 뜻이고요. 가면 인증 마크 이런 것도 붙어 있는 곳들이 많이 보일 수 있죠. 캄라가 이런 측면들에서는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캄라가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캐스크 맥주를 영국의 하나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 이건 캄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맥주 환자들, 맥주 고인물들은 이 캐스크 맥주 혹은 캐스크 에일을 너무 사랑하죠. 마시고 싶고 마실 때 그 섬세한 향미에 감탄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 일반 대중들은 이 캐스크 에일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또 하나의 맥주 스타일로서 우리가 그걸 잘 즐길 수 있으면 좋지만 진짜 이거 너무 맛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 그런 맥주들도 있고 캐스크 에일 중에서 밍밍하고 향은 무슨 향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산화돼서 약간 꼬릿한 향이 나고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영국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맥주입니다. 시서론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크래프트 맥주 전문가인 레이 다니얼스는 맥주의 와인 소믈리에 같은 공인 자격 제도가 없는 사실에 불만을 느껴서 2007년도에 시서론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지금은 바텐더, 컨설턴트, 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자 자격증을 따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성은 서티파이드 비어 서버, 마스터 시서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총 4등급까지 되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스타일, 올바른 서빙 기술, 푸드 페어링 에세이 그리고 심층적인 감각 테스트를 치른다. 이 시서론이 미국을 대표하는 자격증이죠 지금. 그런데 이 시서론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시험만 보는 거예요. 시험만 보는 거고요. 비어 서버가 아마 제일 밑에 단계고 저도 봤습니다. 예, 심심해서 봤어요 저도. 네.
그리고 그 위 단계가 이제 서티파이드 시스론이고 그다음에 마스터가 있고 또 하나 또 만들었대요. 원래 3개였거든요. 등급이.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마스터 시스론이 뭐 11명밖에 없다. 뭐 이래서 저도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국에 방문한 마스터 시스론하고 뭐 인사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가서 시험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비어 서버 한번 보는데 35,000원인가 하고 뭐 그다음에 서티파이드 이 시스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어 서버 보면 그 다음에 바로 볼 수 있어요. 보는데 실기 보고 필기 보고 실기는 아마 이 뭐 시스론도 국제 지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 있는 것 같던데 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들은 건데 여기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시스론 실험 쉬웁니다. 한국에도 이제 시스론 서티파이 시스론이 꽤 많죠. 예전에는 진짜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청소, 클리닝까지 하면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조는 90%가 청소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물론 이는 각 양조 단계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을 강조해서 만든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다. 뭐 그렇죠. 청소가 90%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홈브레잉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미량의 박테리아나 야생유무가 맥주에 침입했을 때 그 맥주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 경우 거의 없죠. 홈브레잉 차원을 넘어 대규모 상업 브루얼에서는 오염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왜 창의적이고 재능 많은 최고의 브루어들조차 후손에 남아있는 당을 우려하고 양조할 때마다 손을 박박 씻는 일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뭐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업 양조 과정에서는 균이 침범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어요. 일단 당화 과정에서도 뭐 60도 이상, 70도, 80도까지 올리니까 웬만한 균들은 다 살균되고요. 뭐 넘어가서 일단 한번 끓이잖아요. 100도 이상으로 60분 이상 끓이기 때문에 균이 남아있을 수 없고 냉각을 통해서 이제 발효조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솔직히 균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균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냉각기 내에 그 다음에 발효조를 이송하는 호수, 발효도대 요 세 군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콜드 사이드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균에 노출될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CIP를 깨끗하게 해주면 약품으로 강알칼리성 약품으로 해주거든요. 강알칼리성 약품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약산성을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밀폐를 해주죠. 완전 밀폐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균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홈브루잉 할 때 예전에 뭐 홈브루잉 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외부의 균들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즘은 또 워낙 소독을 워낙 빡빡 잘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그 비어도슨트 병입하거든요. 병입할 때도 이제 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알코올 갖고 한번 병 안에 소독해주고 손도 소독해주고 공기도 한번 뿌려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오염되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소 진짜 안 하고. 청소 웬만큼 안 해도 오염 잘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청소까지 알아봤고요. 뭐 앞으로 계속 많습니다. 뭐 칵테일도 있고요. 콜드 브레이크도 있고요. 컬러도 있고요. 컴피티션도 있고요. 뭐 계속 진행됩니다. 맥주에 대한 이런 뭐 상식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 계속 제가 뭐 분야에 상관없이 양조든 스타일이든 재료든 향미든 제가 계속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 이 파트 들어주시면서 맥주에 대한 상식을 계속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저희 인사하죠. 건강하시고요. 봄입니다. 봄을 만끽해 주시고 음주 적당히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는 50-50의 큐피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